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을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세한대 배정호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한대 배정호 교수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이제 3월 9일까지 26일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배 교수님,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26일 남았는데도 여전히 초박빙입니다. 1%포인트 차입니다. 이재명 36%, 윤석열 37% 기록했고요. 2주 전에는 35 두 사람 동률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포인트가 떨어져서 13%를 기록했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1%포인트 떨어져서 3%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진영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양강구도로 짜지고 있는 그런 양상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양강구도로 압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의견 유보층이 10%나 됩니다. 그리고 무당층이 20%나 되니까요. 과연 누가 이들의 표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배 교수께서 소개한 여론조사 결과는요. 한국갤럽이 8일에서 10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유선전화 RDD 10% 포함해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4.7%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수영 평론가가 이 갤럽 오늘 여론조사 결과 더 분석을 좀 해줘 보세요. 한 세 가지 정도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동반 상승을 했다는 거. 네. 이 각각 이제 이재명 후보는 1%, 윤석열 후보는 2%인데, 자 그러면 지난번 토론회 결과가 크게 좌우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 이제 그 반영이 됐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김혜경 부인 김혜경 씨의 그 여러 가지 과잉 의전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포인트 상승했다. 이 점은 그게 그렇게 네거티브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분석이 됐던 지표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점진적 상승이 일단 작아도 계속 꾸준한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안철수 후보가 역시 17% 기록하다가 15 떨어진 다음 지금 13%포인트를 기록했는데,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아직도 그래도 그 하강폭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하락세 국면에 있다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050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강하고 6070은 윤석열 후보가 아주 강한 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서 결국 이번 대선은 진영 간 대결이 아니라 세대 간 대결 양상도 좀 띄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이번에 보이고. 윤석열 후보도 2030에서 많이 나왔나 보죠, 지지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약간 20은 이제 윤석열, 30은 이제 이재명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4050과 6070은 뚜렷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당 지지도인데요. 국민의힘이 35 이제 민주당이 이제 34를 기록했는데, 네. 재미있는 건 이제 대선 후보 기점일에 정당 지지도가 앞선 후보가 반드시 이겼다는 대선 승리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작되는 날 네. 정당 지지도가 앞선 후보가 항상 승리했다는 대선 승리 법칙이 있어서 지금은 1%포인트 차인데, 대선 후보 시작하는 날 15일쯤에 과연 그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정당 지지도가 나올지 그건 한번 주목해볼 거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유세가 시작되는 날, 대선 그렇죠. 후보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3월 15일이죠. 예, 아니, 대선 2월 15일. 선거운동이 6월 시작되는 15일.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때 네. 결과를 하면 중요할 것이다. 근데 1% 지금 1%포인트니까 그때 네. 진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죠. 아, 그렇군요. 근데 네. 1%포인트는요 너무 미미한 차고요. 오차 범위 그렇죠. 안이니까 설령 그때 당시에 어느 당이 뭐 1%포인트 이긴다고 해도 그 당의 후보가 이긴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다 추이를 보고 그 차이를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1% 다음 주 화요일 날 15일 날도 1% 차라면 무의미한 것이고, 그렇죠. 조금 격차가 벌어지고 지면, 오차 범위 그렇습니다. 밖으로 그럴 때 좀 눈여겨 봐야 된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파장이 지금 전국을 요동치고 있습니다. 배 교수께서 해당 발언하고 청와대 반응을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중앙일보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료 없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심중에 있는 생각이 이어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낳고 있는데 먼저 집권하면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3번이나 해야죠, 돼야죠 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앙일보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민주당 정권 검찰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에 저질렀냐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또 물어봤어요. 대장동 재수사해야 한다고 보냐 그러니까 재수사가 되지 않겠나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특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자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서 독립운동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중앙지검장에 발탁하면 안 되냐라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은 대상을 특정을 했고 또 수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는 발끈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 보복을 의미한다라면서 강력한 분노 표한다라고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전혀 근거 없이 현 정부를 적폐 수사 대상으로 몰았고 불법으로 몰았다. 이 얘기를 근데 누가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 앞에서 메모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메모를 문재인 해간 대통령. 것을 읽은 거라면서요? 네,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2가지 질문 던졌는데 만약에 중앙지검장 또는 이제 검찰총장 때 이 정부에 대한 적폐가 있는데도 모른 척 했느냐? 여기서 답변해라. 그렇지 않다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겠다는 거냐? 답변을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구차하게 계속 선거 개입 논리로 대통령 물고 들어가면서 회피하지 말고 사과를 해라라고 네.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거기까지 좀 듣고 최수영 네. 평론가님이 이제 신문 기자 또 출신이고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 기자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이렇게 대화 나눈 것들을 그대로 이제 구술하는 형식으로 네, 돼 네, 네. 있어요. 보통 신문에서는 어때요? 그 사전에 질문지를 주나요? 주죠. 인터뷰한테? 네. 대선 후보 질문할 때 사전에 질문지가 갑니다. 근데 가고. 중앙일보 이번 기사는 어떻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전에 질문지가 갔고 네. 질문지 간 대로 질문하다가 기자들이 현장 추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 추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됐는데 문제의 발단은 어쨌든 추가 질문하는 형식에서 조금 윤 후보가 생각했던 수위보다 세게 지금 발언한 것들이 지금 정치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이제 실언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네. 의도됐던 발언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저는 사전에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되고 의도가 됐는데 현장 발언하면서 조금 생각이 오바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현장에서 좀 약간 좀 격앙된 그런 분위기,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정서, 반문 정권에 대한 정서를 내가 좀 치고 나가겠다 그런 전략적 기조하에서 인터뷰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에 대해서 청와대 강경 대응이 나왔고요. 어제죠.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전라북도 가서 얘기하다가 이런 입장이 나온 거예요. 자, 전라북도 그 재경 항우회였죠. 전북이 아니고 재경 서울에 예. 서초동에 있는 한 호텔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예. 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도 권력형 그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거는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제 발언을 들었는데 최수영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연히 이제 그 뭐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을 했는데 제 생각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전할 것까지는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 정도, 청와대 반발 혹은 민주당 내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정도로 이제 반발 수위를 예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 어쨌든 메모를 읽은 홍보수석이 이제 그대로 대독을 했으니까 이 정도 나오니까 일단 조금 제가 보기에 한 발 뒤로 뺀 거. 네. 문 대통령과 생각이 같아. 그다음에 저 윤석열 사전에 정치보복은 문 없다. 대통령도 아니고 앞에 우리라고 우리 문 썼어요. 대통령 님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님이라고 아주 극존칭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건 내가 관여 안 하겠다고 한 얘기다라고 청와대 축소와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그걸 얘기하면서 본인의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는데 어쨌든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 이 발언에 대한 파장을 정리하면서 어쨌든 대선 후보가 어떤 이야기 발언을 할 때는 다 표를 계산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나가서 중도층에게 조금 이반될 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지금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저는 분석했습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 자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쪽 반응은요? 일단 뭐 격앙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청와대 출신 소속 의원들 20명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런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정치 보복을 위해서 검찰 권력 사유하겠다. 그리고 검찰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반응 보였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없는 적폐를 조작하겠다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적폐가 있었는데 눈 감았다. 이것도 문제다. 이거는 이제 국민을 모독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위기의 시대인데 무능한 복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네. 위기에 강한 통합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했는데 배 제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이런 발언은 제가 볼 때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반문재인 전선을 연대해가지고 반문재인 정서에 호소해서 그 표를 결집하겠다라는 것과 그게 선을 넘어가지고 정치 보복의 발언으로까지 가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마이너스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본인의 쭉 발언을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측근을 보낼 것까지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보면은 또 대통령이 눈만 끔찍하면은 꼼짝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좀 소극적인 지지를 했던 친문 진영에서 결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 70%만 지지를 하고 있는데 똘똘 뭉쳐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후보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남에서 상당 부분 결집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70% 넘을 수가 있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여론조사 결과 1%포인트의 초박빙인데 그러면 10%에서 20%라는 중도 무당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의 표심은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추세를 좀 봐야 되겠지만 좀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한마디 했던데요. 예. 국힘 쪽 반응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그거죠. 청와대가 이 대선 개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통상적 이야기에 왜 이렇게 빨끈하냐. 정권 심판 여론이 더 강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지금 그 배 교수님 지적해 주셨지만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까지 뭉뚱그려서 수사를 예단한 꼴이 돼버려서 약간 나중에 저 수사에 개입하라는 의도가 아니었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만 저는 이 사안이 어쨌든 그 윤석열 후보는 다시 한번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시스템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을 저는 양쪽을 더 견고하게 강화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이렇게 지금 마지막 선거가 27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무당층, 그러니까 중도층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중도층을 움직일 수 있느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굳히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민주당에서는 이 발언을 저는 그 뒤집기 전략에 중요한 포인트로 삼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밤에 토론에서 이게 굉장히 아주 좀 다뤄질 거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예. 힘들게 다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 반영돼서 다음 주 대선 후보 등록일에 나타날지 예. 그걸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알겠어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의 예측을 한번 들어볼게요. 청와대와 윤 후보의 대립 양상이 어느 쪽에 도움이 될까? 민주당일까요? 국민의힘일까요? 그리고 또 어느 당이다 하면은 이유는 뭘지 한번 배종호 교수님.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명백한 정치 보복, 수사 지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도 무당층에서 그런 판단을 하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캐스팅 보트인데 캐스팅 보트들이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수영 평론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어쨌든 반문 정서를 더 강화시킨 뿐만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과 문재인 프레임이 나오면서 다시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지금 경제 전문성으로 돌파하려는 이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막판 변수로 부상한 단일화도 삼킬 수 있는 여론의 공고화를 가지고 와서 윤석열 후보가 이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전기도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여론의 분석합니다. 어떤 블랙홀이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이다. 네. 배 교수님 지금 최수영 평론가께서 이 이슈가 다 덮는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적절한가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진영 대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이 진영의 대결의 문제를 종식시키고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만이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사법처벌 받았고 또 1명의 전직 대통령은 정치 보복에 의해서 굉장히 불행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정치 보복을 운운하니까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적임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 유권자들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요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보궐선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여야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배정호 교수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가장 주목을 끄는 곳이 정치 1번지 종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선거를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미 민주당은 이제 무공천을 그렇죠.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포인트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극적으로 여기에 투입이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김동연 후보 전 부총리가 투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투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극적으로 이재명 후보하고 원팀을 이루는 거죠. 근데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 네. 재보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군데 하는데도 네네. 거기도 13, 14일 날 등록하는 거예요? 그 등록은 같습니다. 기간이 같습니다. 네. 대선 후보하고 대선 후보 똑같이 선거일이 선거일이 같기 때문에요.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시간적으로 좀 어렵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치는 뭐 마지막까지 생물이니까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또 다른 데는 그리고 다른 포인트는 안철수 후보를 전략 공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근데 이 카드가 물 건너 갔기 때문에 동시에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도 그만큼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지역구는 이제 서초갑인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경선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천됐고요. 네. 민주당은 반면에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 현 서울 서초갑 위원장인데 여성입니다. 여성 우대 차원에서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상당, 경기 안성 각각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학용 전 의원이 공천이 됐고 민주당은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이 무공천했고 민주당은 백수범 변호사 43살인데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을 지냈는데 청년 우대 차원에서 공천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네. 뭐 종로 뭐 안철수 얘기는 지금 배 교수께서 네, 했으니까 네.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있다면요? 관전 포인트가 사라졌죠. 왜냐하면 종로를 민주당이 무공천하는 순간 종로의 전략적 가치는 그냥 평범한 하나의 지역구로 갔기 때문에 저는 네. 그래서 원희룡이나 뭐 원희룡 본부장이나 최재형 원장 다들 그렇게 큰 주목도를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번 재보궐 선거는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 맞물리는 어떤 그 전략적 효과를 내는 지역은 사실상 사라졌고 양당 다 정치적 책임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런 이제 책임감의 일환에서 공천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롯이 대선에만 집중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버렸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략 공천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인데 도중에 하차하고 대선으로 직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역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임기가 보장이 됐는데 감사원장 도중 하차하고 대선으로 직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중립화 또 감사원의 중립화가 앞으로 상당히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비난에 화살을 쏘아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전 원장을 공천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반문 정서의 극대화, 선거 캠페인은 반문재인 전선으로 치르겠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선언한 거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출판 기념회에서 한 발언이 화제인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욱 폭주할 것이 명백합니다. 나라를 더욱 둘로 갈라놓고 야당은 존재 의미조차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임기 5년 특히 초반 2년 정도를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합니다. 다들 나는 역대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다들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미리서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참 안 좋을 것 같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문재인 정부보다 또 폭주할 것이고 윤석열 후보가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했어요. 네, 정치 원로가 또 이렇게 전망을 하니까 굉장히 좀 암울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최악이다. 그러면서 차악도 없다. 따라서 똑같이 암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가족과 이념 집단이 좌지우지할 것이고 또 누가 되면은 일부 측근이 문고리 행세를 해서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다음에 이제 뭐 워낙 특정이 되니까 제가 검증을 하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더 폭주할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존재의 의미조차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임기 5년 내내 식물 대통령이 될 텐데 특히 임기 초반 2년에는 완전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회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180석이나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이제 불행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쳐야 되고 권력구조 개편을 고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는 김종인 전 위원장 발언 중에 어떤 대목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은 폭주, 야당은 극단의 요소의 정국. 우리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정부가 될 거다라는 정말 그 뼈아픈 대목인데요. 저는 어쨌든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었는데 저는 본선 가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양강 후보가 아마 정치 개혁에 대한 센 아젠다를 대선 시작과 동시에 던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 지금 배 교수님 네. 지난 국민의힘 경선 때 신천지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지금 이 교단의 신도수가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천지 교단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국민의힘 경선 때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경선에 개입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구역장들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왔고 그것도 직접 만나가지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른바 피드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각 네. 구역장들이 신도 10명 정도를 관리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실이 이제 CBS 보도를 통해서 폭로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동안 이 신천지하고 정치권하고 유착 의혹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2007년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하고 유착이 됐다라는 의혹이 제시가 됐고 또 최근에는 모 법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가 압수수색 지시를 내렸는데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그럼 왜 거부를 했느냐?
일종의 그 교주가 영매인데 영매다. 예. 괜히 거기에 뭐 피 묻힐 알겠습니다. 필요 있겠냐. 근데 최재형 변호사님, 네. 홍준표 의원도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본인이 그 운영하는 청년의 꿈이란 플랫폼에서 얘기를 했는데 개입이 이번만이 아니고 경선 사실 직후에 자기 알았는데 이제는 늦었다. 예. 그렇게 좀 푸념한 어린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서 이게 무슨 뜻인가 주목을 자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 청취자 여러분들 8시부터 사자 토론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자, 유세차를 계약하고 또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내비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예지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안 후보가 완주한다 안 한다, 한다면 언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배정우 교수님부터요. 3, 2, 1. 완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500억도 넘게 들어요. 그 웬일로 잘했군 잘했어요가 다 나오네요. 자,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님은 완주 3, 2, 1. 완주 안 한다. 26일 투표용지 인쇄전이 데드라인이 될 것이고 그 이유는 명분, 자존감, 진정성, 신뢰가 주는 조건에 따라서 아마 선택을 한다. 네, 간만에 두 분 다 칭찬을 들었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그러네. 완주 못 한다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간에. 네.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알겠어요. 자, 대권 뉴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